다음은요? 네, 조국 전 본부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됐던데 뭐 당연한 거예요. 앞의 사건은 가족 관련 사건이고 검찰 프레임에 반발해서 법정에서 다투자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자신이 공적 지위에 있었던 시기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함부로 입을 다물 수가 없죠. 당연히 자세히 진술한 것이고 일단 이 한 번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어제 열렸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일본에서는 이 뉴스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스포츠 연예 하나만 할까요? 네. 유로파리그 32강 대진 추첨식에 박지성 선수가 전수가 엠베서더 자격으로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우승했던 경험을 또 말하면서 한 대회만 집중하지 말고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건가요? 자, 박지성 선수는 참 대단하네요. 국제적으로 이런 유로파 리그 32강 대진 추첨식 이 32강에 한국 클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목하는 행사 아닌데 그냥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수 출신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박지성 선수 인터뷰 좀 해봐야 돼.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류밀이었습니다. TBS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후 새로운 100년의 첫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한일 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하나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살리고 열로 한번 살리고 전기로 한 번 더 살리고 경제도 환경도 살리고 한국지역 난방공사 열로 한 번, 전기로 한 번. 에너지 쓸 틈 없이 두 번 살리는 열병합 발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줄입니다. 지역 난방, 지역 냉방, 전력, 청정 신재생에너지의 열병합 발전까지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함께합니다. 승우야, 어디가? 우리 마을 공방에 목공 체험하러. 학교에서 마을로 우리 마을의 특별한 체험 더하기. 얘들아 들었어? 우리 마을 유명한 연극 배우가 방과후 연극 선생님이래. 마을에서 학교로 우리 마을의 생생한 배움 더하기.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서울 교육혁신. 2019년 서울이 교육 공동체가 됩니다. 학교와 마을의 행복한 콜라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당뇨 고혈압을 언제든 상담하고 꾸준히 치료받기 위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접수하고 대기하고 3시간 걸렸다. 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상담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쌓고 그래서 가까운 동네 의원이 좋습니다. 당뇨 고혈압 정말 관리를 잘하고 싶다면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고 친해지세요. 만성질환은 동네 의원으로, 암 같은 큰 병은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이 캠페인은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서울
서울토피스 제공 7시 24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잠원나들목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 사고가 있습니다. 이 구간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달래내부터 잠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으로 장진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고, 동부간선도로가 성수 쪽으로 노원교에서 녹천교, 또 중랑교에서 장안교 사이와 군자교부터 용비교 사이 시속 20km 정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가양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고요. 반대 방면으로는 성수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시속 20-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서울토피스 교통정보였습니다. 수출 규제 관련한 지난 7회 한인 과장급 실무회에서 홀대를 받았죠. 예,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와이셔츠만 입고 대단히 무뚝뚝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땠을까요? 예,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사무실에서 만났던 당시는 우리 언론에서도 이렇게까지 홀대할 수가 있는가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뭐 이렇게까지 대접했는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일본 언론에서도 회의 전이나 끝날 때 계속 보도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어제는 일본 언론도 과연 어떻게 접대를 했을까라고 하면서 7월과 비교를 했는데, 먼저 장소가 국제회의실이었다. 그리고 마이크도 달려있다. 마이크도 달려있다. 예, 그리고 무역관리부장이 책임자가 나왔고, 또 보니까 양쪽도 양복을 입고 나올 정도로 일단 일본 내의 분위기는 많은 기대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7월과 많은 분위기가 달라져서 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결과는 정당할 수 없겠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7월에 홀대했던 것은 분명 의도적인 홀대였다고 이제 당시도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그건 분명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로 의식해서인지 더더욱 잘 갖췄다 이런 거네요. 일단 지금 일본에서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다음 주에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예. 중일 회담과 한일 회담에 가장 관심이 있죠. 예. 특히 거기에서 아베 수상이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 달래기, 한국에 대해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아베 총리가 거기서 점수를 따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연이어 여쭤보는 건데, 최근 이 벚꽃 스캔들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가 끝나서, 일본 국회는 끝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집중적 공격은 없긴 한데 지지율이 꽤 떨어졌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임시국회 때 이게 임시국회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가 지속되면 연일 지지를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임시국회 종료 이후에 직접 나온 지지율이 교도통신 32.7%, 전달에 비하면 거의 7-8%가 떨어졌는데, 근데 아마 아베 수상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총선거를 했을 때 지금 의석수도 아마 내부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약 80석 정도를 잃는다고 나온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민 전체적인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거죠. 저거는 어떻습니까? 벚꽃 모임과 관련한 여론조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제대로 설명이 됐다, 뭐 납득이 갔다 아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베 총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83.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월달에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지난 임시국회 때는 아베 수상이 예산위원회 즉 국회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아마 정기국회 때에서는 아베 수상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럼 연임에 관한 조사는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가 사연임을 할 거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이번 일로는 여론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체
구체적으로 지난번 아소 경제부 총리가 4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여론 결과에서 국민의 61.5%가 4선 연임에 반대한다. 즉 더 이상 이 아베 정권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것은 4선 연임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이 벚꽃 모임도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 시기 약 12년간에 또는 이제 2기는 9년인데 전체적인 아베 수상의 이 정책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안 것 같아요. 이것은 말을 바꾸기만 하지 개혁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국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익도 어떻게 보면 자기 정파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거지 좀 무능한 전체적인 운영 모습이 다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초기부터 이번 것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국민 여론이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고 하면 지금까지 아베 수상을 유지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 여기에 촌탁이라고 해서 타협을 한 건데 지금은 관료들 세계에서 많은 정보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것도 이 벚꽃 모임도 관료가 아마 일본 공산당 계열적으로 정보를 주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더 가다가는 함께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을 벌이고 있고 또 중소기업도 한국이 불매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아베 수상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선은 어렵다는 건데 이 아소 경제부 총리가 사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잠깐 짚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이 심상치 않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뉴스가 하도 시끄러워서 주목을 끌지 못하고 지나간 뉴스입니다. 실제로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에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이겼다 라는 식의 보도도 있고 무역전쟁은 이렇게 끝났다라는 식의 보도도 있고 1단계 합의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대체? 뭐 갑자기 이제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하는데요. 보면은 이게 서로가 중국의 경기 하강에 맞물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도 경기가 안 좋다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또 대통령 선거하고 탄핵이 맞물려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로가 초조함이 만들어낸 급조된 이제 임시 합의 냄새가 많이 나는 거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쪽은 선거를 해야 되고 이쪽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합의를 한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해설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지금 1차 합의는 이것은 쇼고요. 2차 합의가 이것이 진검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를 보면 굉장히 좀 수상한데요. 아니 13번을 만나서도 합의를 못 본 것을 만나지도 않고서 이게 합의서를 만들었다고요? 원격 합의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13번은 그동안은 만날 때마다 뭐 다투지게 싸우고 파이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그냥 합의서를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발표문의 내용이 미국하고 좀 서로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서명도 없을 뿐더러 서명은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그게 뭐 타임테이블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 플랜이 전혀 없고요. 발표문에 중국 인민들을 상대로 한 것과 미국이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서로 내용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의 격을 봐야 되는데 이 장관급이 13번이나 이제 피 터지게 싸웠지만 정작 발표하는 것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먼저 얘기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6개 부서의 장관도 아닌 차관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발표의 격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누가 사인할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농업 시대에서 폼나게 사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내년 1월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때쯤에 류허 부총리가 미국 가서 라이트라이저하고 사인을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이게 격이 확 떨어졌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아주 이제 경량급의 합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자 국내 정치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국내 정치를 한 것이고 미국도 국내 정치를 한 것이고 또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사인도 없이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그리고 내용도 서로 약간씩 다르게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직접 만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쇼라고 하신 거군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대국의 전쟁이 문서 한 장으로 끝날 수 있냐? 그리고 그게 장과급 정도 서명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애초부터 시작도 안 했겠죠. 그렇겠죠. 실무자산에서 해결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개월 동안이나 이 협상을 했는데 나중에 나온 결과는 보면 5,500억 불에 가까운 보복 관세 중에서 거기서 달랑 1,100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 반대급부로 중국이 미국한테서 뭐 320억 불에서 500억 불 정도의 농수산물을 더 사주겠다.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그나마 합의된 게 뭐냐 했더니 관세를 인하해주고 2.5% 인하해주고 대신 중국에서는 미국의 농수산물 사주고 트럼프의 표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이제 월해주가 크게 봐서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1,000억 불씩 해서 한 2,000억 불 정도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더 수입해준다. 그 포함된 안에 농업 제품이 한 300억 불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되기 위해서는 그 미국 남부에 그 농민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수출하던 게 막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농민들이 그거에 물꼬를 터줄게 이런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의 약점을 중국이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서 그걸 이제 협상 카드로 쓴 거죠. 재미난 것은 그러면은 당장 이 내년 상반기에 왕창 사줘야 되는데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액을 확정을 해라.